네, 기발한 장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었어요? 잘 쉬었습니다. 뭐 하셨어요? 금요일 날 월드컵에선 한국 대 라오스전 8대 0의 승리를 아, 했습니까? 네, 거듭 즐겼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선은 이제 굉장히 긴 여정이죠. 우리하고 어디하고? 라오스. 라오스하고. 네. 우리하고 레바논도 하죠. 화요일이요. 아, 그건 내일 내일 저녁입니다. 모레구나. 제가 잠시 라오스 원정 경기입니다. 레바논. 네. 그렇군요. 라오스는 우리가 와서 하는 라오스가 예, 와서 하는 화성에서 우리 홈 경기로 열렸습니다. 8대 0. 네. 축구 레슨이었습니다. 약간 뭐 근데 그렇게 대승하는 경기도 때로는 아주 보고 싶습니다. 네. 하도 골 가뭄에. 예. 근데 8골 다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롱패스에 뭐 발리슛 뭐 네, 이런 뭐 다 모든 종류의 다 골, 보여줬나요? 샘플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뭐 뭐 헤딩슛, 세트 롱슛, 뭐 세트 네, 피스 세트 이런 피스 거. 뭐 예. 그랬군요. 네. 그 재밌는 경기를 못 봤군요. 자, 오늘 무슨 얘기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9월 9일 이제 돌아오는 구구절. 9월 9일 구구절 내일 이른바 모레. 네, 이른바 북한의 공화국 창건일이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걔들 뭐 하여튼 뭐 공산주의잖아요. 원래 뭐 북한도 애들도 네. 그렇고 공산당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니 일단 이게 공화국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3대가 세습하는데 무슨 이게 공화국 아닙니다. 공화국입니까? 북한은 공화국 아니죠. 그리고 이 9월 9일이라는 아니 북한은 헌법에도 네. 공화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김일성의 국가에 이미 천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네. 헌법에. 북한은 보면 김일성의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 북한 헌법에 뭐 굉장히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13번인가 이 사람 이름 자체가 네. 주기도문에 네. 뭐 주님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이런 그 횟수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자꾸만 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 나서 북한이 뒤늦게 이제 이게 분단이라는 게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뒤늦게 무슨 이른바 정부를 수립했다 이런 식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혹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통일 조국이 아니고 네. 남한이 먼저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논리 때문에 네, 1998년 9월 9일 구구절이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8월 실상에 대해서 15일 얘기를 보다- 좀 해주시죠. 북한은 1946년 2월 8일에 예,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예,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정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인 정부. 이게 왜 실질적인 정부냐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위원장이 그때 김일성입니다. 예,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예, 그 다음에 북한에 이런 공식 문구가 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 정권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예, 실질적으로 정부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행정 권한을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예, 46년 3월 8일에 토지 개혁을 합니다. 예. 그리고 46년 8월 10일에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을 그러니까 발표합니다. 46년 3월에 토지 개혁. 토지 개혁이라는 이름의 무언가를 한 거죠. 그 그렇습니다. 사실 토지 개혁 아닙니다. 토지 개혁 아닙니다. 네. 이거는 무상몰수 유상분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한 유상몰수 유상분배하고 좀 다릅니다. 아니 무상몰수는 했는데 네. 무상배분을 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몰수는 무상으로 했는데 네. 무조건 뺏었습니다. 뺏어서 그걸 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민들에게 그 땅을 무상 분배를 한 게 아니고 그 땅에 너는 이 땅에서 평생 내 명령대로 땅을 붙여서 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농민을 그 땅의 농노로 만든 거예요. 그게 러시아 제정 말기의 농노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그대로 한 거예요. 거고 그래서 전국 애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게 그 농민공이라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매여 있어야 되는 인간이 갑자기 도시로 나와서 공장에 다니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농민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바로 그 제도인데 그래서 무상 배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농노의 경우에는
토지만 판 게 아니라 농로까지 같이 끼워서 팔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의 토지 개혁이라는 이름의 이상한 네. 조치는 농민을 그 땅에 복속시킨 현대판 농노 제도를 만들어낸 거다. 그게 96년 46년 3월 8일. 46년 3월 8일. 그러니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생기고 딱 한 달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8월 10일에는 중요산업 국유화 국유화 법령을 조치라고, 발표합니다. 예.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지 않은 정부라면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46년 11월 3일 날 북한 인민위원회 선거가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1948년 대한민국의 그 5.10 선거보다 예. 뭐 2년 정도 빠른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흑백 투표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네. 사실상의 공개 투표죠. 네. 1946년 6월 3일에 이승만 박사가 이른바 정읍 발언을 하죠. 예. 네. 대한민국 남쪽만이라도 예.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 점 때문에 많은 좌성향의 역사가들은 분단을 획책한 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고 이 정읍 발언이 그 증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읍 발언은 북조선 민민위원회의 수립에 따른 반대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기지를 남쪽에라도 건설해야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좌익들이 네. 또는 북한 좌익들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분단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진짜로 믿고 있을까요?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국내 좌익도 여러 계층이 있어서 네. 그 중에서 일부 교사들 중에 네. 그 좌익적 교사들이 이제 이런 잘못된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데 네. 학교에서 진짜로 믿고 그럴까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예컨대 사실은 모르나요? 예를 들어서 네. 토지 계획을 하는 정부 또 그 왜 집회도 찍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거 집회 찍는 거는요. 예. 1947년 2월 21일에 예. 임시자를 떼고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생깁니다. 이게 말하자면 정식 단독 정부죠. 북한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네. 인민위원회가 사실은 권력의 중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민재파이냐 뭐 이런 얘기를 네. 할 때 그 인민위원회라는 게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틀어지고 있는 궁극적 권력의 그 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만들어졌는데. 네. 자,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46년 2월에 임시인민위원회는 그랬다 치고 예. 47년 2월 21일에 나온 북조선 인민위원회. 요거는 임시인민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 흑백투표. 임시도 아니고. 네, 흑백투표 선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대의원을 뽑고 이래가지고 임시자를 떼고 인민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예. 이게 그럼 정부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주십시오. 인민군을 창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조문에는 이 헌법은 전 조선이 통일될 때까지 북조선에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화폐를. 그리고 북한의 자체 평가로도 이 1947년 2월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정권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분단을 획책했느냐 이거죠. 이 자체 화폐 발행 얘기하니까 이것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1945년 10월 20일 날 이른바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6번 위조 집회를 찍고 이게 걸린 거는 46년 5월입니다. 예. 그리고 46년 9월 10월에 이제 박헌영이 월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47년 2월 21일 날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생기고는 이런 위조 집회를 더 이상 만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자체적으로 북쪽에서 화폐를 찍으니까 그동안에 그 인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폐를 다 회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남쪽으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수많은 좌익 단체들이 이거를 공작금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좌익들이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좌익들은 그때도 돈이 많아서 좌익 운동을 하면은 나름대로 뭐 풍족하게 용돈도 쓰고 우익들은 몸으로 때우고 이런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좌익들은 돈이 많다 그러니 참 그랬군요.
이게 역사가 참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있던 조선은행권 국권을 네, 걷어가지고 네, 이제 남쪽으로 보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익들은 뭐 무진장이 돈을 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공회당이니 출판 사업 극장이니 열심히 하고. 네, 뭐 심지어는 신문사 뭐 이런 것도 뭐 해방일본지 그런 것도 뭐 인수해서 신문 내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조선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말씀드렸는데 네. 요때도 좌익들이 법정 소란, 네, 그다음에 판검사석을 점거하고 좌익 변호사들이 재판을 기피하고 이게 뭔가 어디서 좀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한 발만 더 나가면은 너무나 이제 그 재판이 소란스러워서 경무부장이었던 유석 조병호, 수도청장이었던 창랑 장택상 이 두 분이 법정에 직접 나왔는데 좌익들이 그야말로 노래를 부르고 폭력을 동원하는 등 재판 자체가 이때 열리지 않았고요. 그때 이제 판사를 하셨던 분이 김홍섭, 조재천 두 분인데 이 조재천이라는 분은 한번 따로 꼭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초대 경상남도 지사였습니다. 근데 고향은 호남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경상남도에서 조재천 지사가 나타나면 그 정치 용어로 이렇게 우리 지역의 favorite son 영어로 네, 우리 지역의 유망주 우리의 아들 경상남도 어느 식당에서도 조재천 지사에게는 밥값을 받지 않았다는 너는 우리의 아들이니까 이 지역 감정이 발현되기 전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 실제하던 일이다. 이 얘기를 꼭 지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정은 생긴 지 그래 오래 안 됐어요. 지역 감정이 네. 더 영원한 간에 지역 감정 생긴 지 그래 오래 안 됐고 요즘은 이제 계속 그걸 확대 증폭시키는 바보들이 있죠. 네. 바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을 획책했다. 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공산화 통일을 바라는 입장에서라면은 뭐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바라는 분 입장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역사적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야죠.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뭐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단독 정부 수립은 북한이 먼저 획책을 했고 그렇군요. 네. 아니 획책이 아니라 먼저 뭐 만들어졌죠. 예, 이미 뭐 수립도 했습니다. 구구절의 허구 오늘 그 얘기 들으니까 중국 전성절의 허구 네. 또 생각이 나는군요. 사실 그 장개석의 대만의 그 장개석의 받은 항복을 모택동의 승리라고 저렇게 둔갑을 시키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대만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보는 환경 듣겠습니다.